황혼육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돌봐주며 제2의 육아에 뛰어드는 것을 두고 황혼육아라고 하죠. 황혼육아를 두고 은퇴 후 적적한 삶에 한 줄기 빛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쪽도 있는 한편, 이 황혼육아로 인한 우울증이나 건강 이상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게다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들어가는 비용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집안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이훈정 할머니도 황혼육아로 손주 둘을 키우고 계신데요. 그런데 손주들 때문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시고 소중한 경험과 의견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칠순을 목전에 둔 할머니입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았고 남편은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지 10년이 되어가네요. 저희 부부에게는 아들 셋이 있습니다. 장남은 혼자 사는 것이 좋다 하여 장가를 가지 않았고요. 둘째는 진작에 장가를 들어 손주들이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장남이 장가를 들지 않아 맏며느리 자리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둘째 며느리가 그 자리를 참 잘 채웠어요. 둘째가 집안 대소사도 잘 챙기고 저희 부부에게도 참 잘합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홈쇼핑 보다가 샀는데 어머님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휴,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괜찮은데. 어머님 생각이 딱 나는데 어떡해요. 물론 제 새끼들도 잘 키워내어 우등생으로 공부도 잘했고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아 아주 잘생겼어요. 엄마, 이번에 우리 수호 또 전교 1등 했어요. 아이고, 잘했네.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사주랴? 아휴, 우리가 사드려야지 뭘 사주셔. 기다리셔요. 이번 주말엔 가서 같이 소고기 드시자고. 축하한다. 며느리한테도 축하한다고 전해라.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네가 고생했지.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저희가 잘 되면 다 어머님 덕분이죠. 둘째 며느리가 저희에게는 둘도 없는 자랑거리지요. 반면에 막내 아들은 평생토록 걱정거리였습니다. 저희는 자식을 키울 때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해달라는 것은 능력껏 다해주며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장남과 둘째는 공부도 곧잘 하고 모난 데 없이 잘 자랐지만 막내는 조금 달랐어요. 이상하게 성적이 늘 바닥이었고 걸핏하면 친구와 싸워 학교로 불려가게 만들었었죠. 어머님, 준석이가 친구를 때렸는데 학교로 좀 오셔야겠습니다. 네? 에그머니나 알겠습니다. 준석아, 너 도대체 왜 그랬니?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친구를 또 그렇게 팬 거야? 왜 그래? 그냥 놀다가 그런 거예요. 놀다가 그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저나 남편에게 막내 아들은 아픈 손가락이자 유일한 걱정거리였습니다. 군대에 다녀오면 좀 나을까 싶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군에 보냈는데 전역 후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더군요. 그 이후로도 한 곳에 붙어있지를 못하고 여기저기를 떠돌며 일을 하고 또 금방 그만두고 또 돈이 떨어지면 일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막내 아들을 두고 장가는 고사하고 지 앞가림이라도 잘하고 살기를 빌고 또 빌었지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30살이 되던 해 덜컥 아이를 임신했다며 웬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저 결혼할래요. 여자친구가 임신했어요. 임신을 했다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준식 씨 여친 김진아예요. 예. 반말하셔도 돼요. 존댓말하지 마세요. 머리는 샛노래서 손톱은 시뻘겋고
도저히 결혼할 사람 집에 인사 온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복장. 아연실색 그 자체였지만 어찌됐든 연이 되어 아이까지 가졌다고 하니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아니 그래, 어쩌다 임신을. 우리는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몰랐는데요. 아, 저희 연애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처음부터 그냥 동거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원래 불규칙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애가 생긴 거 있죠? 준식 씨가 책임진다고 해서 저도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어떻게 결혼 준비는 좀 했어요? 엄마, 저희 모아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준식 씨도 저도 약간 욜로족이라서 돈 모은 건 아직 없어요. 엄마, 그래도 우리가 지금은 가난하더라도 둘이 같이 살면서 모아서 집 사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두 철없는 녀석들.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시냐 하니 연락을 안 한 지 꽤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가씨, 부모님은요?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이혼하셔가지고.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이미 산 달에 가까운 배를 보니 더 할 말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작은 빌라 하나를 내어주고 조촐하게 식을 올려주었지요. 그런데 그게 악수 중에 악수였을 줄이야. 막내 내외는 걸핏하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제가 살림을 잘 못해가지고요. 죄송한데 저희 저녁 좀 먹고 가면 안 될까요? 배달시켜 먹기 너무 아까워요. 처음엔 밥을 할 줄 모른다며 집을 찾아왔더군요. 황당했지만 내어주는 대로 잘 먹는 걸 보니 또 마음이 짠해 올 때마다 한 상을 차려내어 주었습니다.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막내 내외는 아이를 낳은 이후로도 저희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막내가 저희 부부를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좀 봐달라고 말이죠.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이야기인데? 저희 지영이 좀 봐주세요. 지영이는 왜? 저 혼자 돈 벌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영이 엄마도 일 나가기로 했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그냥 집에서 애 보라고 하고 네가 좀 더 일을 하지 그래. 지영 엄마가 원래 미용일 배우고 있었는데 임신을 해서 그만뒀거든요. 일 배워가면서 돈도 벌 수 있는 데가 있나 봐요. 얼마나 봐주면 되는데?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봐주세요.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봐달라는 말에 저는 그렇게 하겠다 했죠. 길어봐야 1, 2년이겠거니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막내가 아이를 내려놓고 가면 며느리가 퇴근하며 집에 데리고 가고 출퇴근식으로 아이를 맡겼어요. 그때는 할만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에게 갓난쟁이 크는 재미는 퍽 생경한 즐거움이었어요. 우리 때야 젊은 시절 아이들 크는 걸 제대로 본 남자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처음엔 며느리가 마음에 안 차는 애라 그런지 애도 그만 하더만 지 손이 가고 업어 키우기 시작하니 정이 아주 깊게 들었죠. 아이고 우리 지영이 잘한다. 금방 걷겠네. 그쵸? 너무 빨리 걷는 거 아니야? 애 힘든 거 아니야? 아이고 모르는 소리. 수호도 정호도 다 이때 걸었어요. 뿐이야 준성이 준수 준식이 다 이쯤 걸었어요. 애 크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 알 턱이 있나. 그쯤 손녀를 돌보며 자연스레 동네에서 손주를 돌봐주는 다른 할머니들과도 친해지게 되었죠.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 한나절 놀게 하고 헤어지기를 몇 달 반복하다 보니 참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할머니의 사정이 참 딱했어요. 아들 내외가 이혼을 했다더군요. 아유, 저는 아들이 이혼할 때
잠깐만 데리고 있으라더니 지금 1년째 감감무소식이잖아요. 며느리더러 너라도 데리고 가서 키워야 잤느냐고 했더니 양육권이 그 사람한테 있는데 제가 왜 데려가냐고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요즘 애들은 왜 책임도 안 질 거면서 애를 낳는지 원. 아이고 그래요. 아니 그때 애초에 받아주질 말았어야 했네. 처음에는 이혼한다고 말도 안 했어요. 지들 돈 벌어야 한다고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봐달라길래 그래 1년이나 봐줄까 하고 덜컥 알겠다고 했더니만 알고 보니 이혼 소송 중이더라고요. 내가 알았으면 안 받았지요. 우리 딸도 난리예요. 지도 좀 있으면 산딸인데 애 안 봐줄 거냐고. 아니 내가 지들 새끼까지 키워주려고 태어났냐고 말이에요.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아니 그럼 어린이집이라도 보내시지요. 안 그래도 저 앞에 대기 걸어놨대요. 대기요? 요즘은 대기 안 걸면 못 가요. 모르셨구나. 그냥 갈 때쯤 되면 어련히 알아서 가는 거겠지 했는데 어린이집에 대기라는 게 있더군요. 부모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컴퓨터로 하는 거라고 하길래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식아, 너 지영이 어린이집 언제쯤 보낼 거냐? 내가 물어보니까 대기라는 걸 걸어야 한다는데 이제 슬슬 대기 걸어놔야 하지 않니? 나도 이제 힘에 좀 붙이고 바쁠 때 하루 이틀 정도 봐주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엄마, 지영 엄마가 둘째를 임신했어요. 뭐야? 아니, 너희 피임 같은 거 안 하냐? 아니, 그게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좀 해방이 되려나 했더니 덜컥 둘째를 임신했다는 며느리. 하는 수 없이 저는 손녀를 좀 더 봐주기로 했습니다. 둘째를 낳고 나면 그냥 전업주부를 하겠다더군요. 저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어머님, 애 둘 키우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 힘들지. 다 그렇게들 키우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지역이 기저귀 값이 모자랄 정도예요. 아니, 기저귀 값이 모자랄 정도로 형편이 힘든 거냐? 왜, 지영이 애비가 생활비를 안 줘? 준석 씨가 요즘 저 몰래 도박을 하는 것 같아요. 생활비 안 갖다 준 지 석 달이 넘었어요. 둘째를 낳은 지 석 달이나 됐을까? 며느리가 둘째 아이 기저귀 값이 없다며 울며불며 털어놓는 이야기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막내가 도박 중독에 빠진 거지요. 저희는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 싶어 아들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던 아들이 제 아버지가 크게 다그치니 결국 사실대로 털어놓더군요. 너 이 자식아,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너 이제 유유자적 혼자 살던 그 시절이 아니야. 딸린 처자식이 셋이다 셋. 애 기저귀 살 돈이 없어서 네 처는 빌빌거리며 돌아다니는데 너는 도박을 해? 그러고도 네가 사람 새끼야.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저도 돈을 좀 땄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엔 투자금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빚이 좀 있지만 곧 다 갚고 집도 하나 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희도 좀 넓은 데로 이사 가야죠. 짝! 소리와 함께 아들의 얼굴이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어릴 때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손찌검을 나이 30이 넘은 아들에게 한 게지요. 그만큼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그 사건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들도 놀랐는지 다시는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했고 우리는 각서까지 받아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은 조용하게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며느리가 집으로 왔더군요. 머리는 산발한 데다 신발도 슬리퍼를 신고 잠옷차림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급하게 갈 데가 있어서요.
지영이랑 지혁이 좀 부탁드릴게요. 지영이는 어린이집 데려다 주시고 지혁이는 오빠 올 때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니? 아니, 머리도 산발을 했구만. 들어와서 머리라도 빗고 가라. 아이 둘을 앞세운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잠깐 들어오라는 말도 들은 채 만체 하고서는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며느리는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아들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또 도박을 했느냐고 다그쳤지요. 싸웠어? 뭐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애미가 자식들을 버리냔 말이야. 바른 대로 말해봐. 너 또 도박한 거지? 그게 아니고요. 지영이 엄마가 바람이 났어요. 뭐라고? 왜 그때 일했던 미용실 있잖아요. 거기 남자 실장인지 뭔지랑 눈이 맞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잠깐 한순간의 실수겠지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점점 도가 지나치고 밤마다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가 그렇게 좋으면 나가서 같이 살아라, 놓아주겠다 했더니 편지 한 장 달랑 써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엄마, 죄송해요. 처음엔 잠깐 싸워서 그런 거겠지 하며 기다렸습니다. 저도 애미인데 애들이 눈에 밟히겠지 싶어서요. 그래도 젊은 나이에 애부터 털컥 들어서서 결혼했으니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아무리 미워도 새끼들 키우겠다고 돌아오면 받아주자. 저희 부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더군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술에 절어 살더니 제 형들까지 나서서 정신 차리라고 닥달을 하니 잠깐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대형차 운전 자격증을 따더니 트럭 운전을 하겠다고 나섰죠. 남편과 저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힘든 일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보니까 사고도 많고 집에도 잘 못 들어가는 것 같던데. 그래도 돈 모으는 데는 이만한 일이 없대요.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이게 지방 돌아야 하는 일이라서 그런데 지영이 지역이 좀 봐주실래요? 저는 순간 덜컥 겁이 났지만 그래, 어릴 적부터 형들한테 밀려서 늘 구박받고 마누라까지 자식 버리고 도망간 마당에 저놈이 무슨 낙이 있을까 싶더군요. 저라도 다른 건 몰라도 손주들이라도 돌봐주면 아들이 재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일 편히 하라고 애들은 내가 보겠다고 했죠. 막내는 처음엔 일이 없는 날마다 집에 와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도 같이 먹고 돌아갔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했고 저도 그랬고요. 이게 사는 거지 싶어 마음이 퍽 좋았어요. 그런데 반년이 지나자 집에 오는 횟수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준씨가 집에 너무 안 들어오는 거 아니니? 잠은 어디서 자는 거야? 에이, 얼른 패 돌려. 뭐 하는 거야? 게임 중에 전화 받고. 집중 안 해? 응? 무슨 소리냐? TV 소리예요, TV 소리. 집에는 언제 올 거야? 애들이 아빠를 찾아. 다음 주에 갈게요. 엄마, 다음 주에. 아들은 매번 다음 주말 하며 집에 오는 것을 미뤘습니다. 그러다 2달여 만에 집을 찾아온 어느 날 아들의 몰골이 이상했어요. 어디서 얻어맞은 건지 아주 피떡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얘 준씨가 너 얼굴꼴이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어디서 묻지마 폭행이라도 당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 애들만 데리고 집으로 갈게요. 아니,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얼른 들어와. 남편까지 아들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죠. 말을 하지 않으려는 녀석을 붙들고 어르고 달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윽박까지 질러 결국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놈이 또 도박판을 기웃거렸더군요. 우리 부부는 일단 빚이 얼만지부터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야? 네? 이렇게 대책 없이 두들겨 맞았을 정도면 빚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야. 얼마냐고? 8천.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 그것부터 갚자. 그리고 너 이제 또 한 번 도박하면 손가락 다 자르는 거야. 넌 이 새끼들 때문에 산 줄 알아. 우리 부부는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는 생각에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2번 다시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남편의 권유로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듣게 했지요. 아들은 그럭저럭 적응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저희 눈에는요. 그런데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로 야금야금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엄마, 트럭이 오래된 거라 그런지 자꾸 잔고장이 나네. 뭐 부품 하나 가려고 했더니 200을 달래. 내가 당장 돈이 안 돼서 그러는데 200만 빌려줘요. 내가 다음 주에 드릴게. 엄마, 아니 지금 내가 배송을 하나 잘못해가지고 기름값을 물어주게 생겼는데 카드 한도가 다 찼어요. 당장 돈을 붙여야 되는데 현금도 딱 떨어졌네. 엄마, 죄송한데 저 120만 빌려주세요. 다음 주에 드릴게. 트럭에 뭘 고쳐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카드 한도가 다 찼다. 처음에는 그러냐고 빌려도 주고 일을 해야지 먹고 살 건데 싶어 그냥 주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애들 앞으로 주던 생활비도 뚝 끊어버리고서는 계속 돈을 타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준씨가 너 왜 이번 달 생활비가 감감무소식이냐? 지영이 유치원 원복도 사야 하고 이래저래 돈 들어갈 게 많은데 돈을 줘야지 내가 생활을 하지. 이게 무슨 소리야? 준씨가 너 우니? 엄마, 지영이 엄마가 빚을 제 앞으로 잔뜩 만들어 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이혼 처리된 거 아니었어? 아니 어쩌다 무슨 빚이 생겼는데? 혹시나 돌아올까 해서 냅뒀는데 글쎄 이 여자가 카드랑 카드는 다 쓰고 카드론이랑 카드론은 다 끌어다 써서 빚이 자그마치 1억이에요. 아직 이혼이 안 돼 있어서 이걸 다 제가 갚아야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은 집 나간 며느리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또 철석같이 그 말을 믿었지요. 내 아들만 불쌍하다 생각하고 같이 울었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셔요. 제가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이 빚은 꼭 갚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애들 좀 엄마가 잘 봐주세요. 저는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려는 아들이 고마워서 또 그러자고 했죠. 그런데 또 돈을 야금야금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는 저도 몰래 따로 챙겨둔 돈이 바닥날 지경이었죠. 춘씨가 엄마도 이제 돈이 없다. 너 투잡 쓰리잡 뛴다면서 돈이 아예 없는 거냐? 그러면 아버지한테라도 말해서. 에이씨! 노인네 말 맞네. 엄마가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잘난 두 아들 놈한테 주느라 돈이 없어?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마누라 집 나간 아들 불쌍하지도 않어?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나도 이제 너 줄 돈 없어. 아버지 연금 타는 거 있잖아요. 그 잘난 공무원 연금. 그거라도 좀 떼서 줘봐요. 나도 좀 살자고. 춘씨가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가 어릴 때 네가 형들하고는 달리 공부에 관심이 없고 늘 사고만 치니 무의식적으로 차별은 좀 했겠다만 그래도 주는 건 차별 없이 줬고 해주는 것도 남부럽지 않게 해줬다. 네가 하려고만 했으면 과외든 학원이든 뭐든 해서 공부도 시켰을 거야. 그런데 이 나이 먹고 이제 와서 네 형들까지 들먹거리면서 돈을 달라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너 또 도박에 손대니? 그런 거야? 아들은 제 마지막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는 그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돈을 보태주지 않으면 아예 집에도 오질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작은 아이를 씻기다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허리 디스크 수술도 받았어요. 남들은 황혼 육아하며 손주 돌보는 재미도 보고 자식들한테 용돈도 타 쓴다는데 저희 부부는 팔자에도 없는 황혼 육아를 하다가 돈도 다 뜯기고 임종을 맞이하게 생겼습니다. 둘째 아들은 막내 아들은 없는 셈 치시라고 애들 돌보는 건 자기들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둘째 며느리 보기가 아주 나쁘끄럽습니다. 큰아들은 더 나아가서 아이들도 그냥 시설에 보내버리라는데 그럴 수야 있나요? 주변에선 실종 신고를 내봐라, 소송을 걸어라 등등 이런저런 조언을 주고 있는데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서질 않아 나쁘끄럽지만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인생 선배님들, 후배님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세요.